58년 동안 아버지라고 믿고 살았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 관계가 없다니.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모가 낡은 사진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분이 내 진짜 아버지일지도 몰라. 김 신부님이야. 신부님이 제 아버지라고요? 그럼 어머니는 평생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지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쩔 수 없었어. 1960년대에 신부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스캔들인지 알잖아. 지훈은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어요. 그럼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58년을 산 거네요. 2025년 3월 경북 안동의 작은 장례식장. 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오후였습니다. 58세. 내 정지윤은 검은 상복을 입고 어머니 김분희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지윤에게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그리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평생을 조용히 살았고 친구도 많지 않았거든요. 이웃들과 몇몇 친척들이 전부였습니다. 지우는 조문객들을 맞으며 어머니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정말 어떤 분이었을까? 자신은 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지훈아, 고생 많았다. 내 어머니 참 좋은 분이셨는데. 친척들이 하나둘 위로의 말을 건네며 돌아갔지만 지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평생 혼자 살아온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는 늘 말을 아꼈던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혼자였던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마지막 며칠을 보냈는데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분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누구에게 미안하다는 건지 물어봐도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지우는 어머니가 살던 오래된 한옥집으로 향했습니다. 안동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의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장롱 위에는 먼지가 쌓인 성모상이, 벽에는 빛바랜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주교 신자였지만 그렇게 독실하지는 않았던 것 같았는데 이런 성물들을 보니 새삼 신기했어요. 침실로 들어간 지우는 본격적으로 유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에는 수수한 옷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고 화장대에는 간단한 화장품들만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던 지우는 가장 아래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언장이라고 적힌 봉투였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공증받지 않은 자필 유언장이었는데 어머니의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내용은 예상보다 간단했습니다. 집과 적금,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예금은 모두 지훈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상한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부님을 죽이지 마라. 지훈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신부님을 죽이지 마라.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머니가 다니던 성당의 신부님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우는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만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의 과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특히 지훈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그랬습니다.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친척들이 모여 유품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모에게 유언장을 보여줬어요.
이모,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모는 유언장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 내 어머니가 말년에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긴 했는데, 노망이 온 줄 알았지. 어떤 이상한 소리요? 가끔 밤에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그랬어. 그리고 그분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소리도 했고, 지우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분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모,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세요? 이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훈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내 아버지가 누군지 정확히 몰라. 내 어머니는 젊었을 때 참 예뻤어. 그런데 갑자기 너를 데리고 안동으로 내려왔지. 그때 내가 갓난아기였는데. 갑자기요? 응. 청송에서 살다가 갑자기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로는 과거 얘기를 절대 안 했어. 지우는 청송이라는 지명을 처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청송에서 살았다고요? 어머니는 늘 안동이 고향이라고 했는데 그날 밤 지우는 어머니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은 이불 속에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유언장의 그 문장이 떠올랐거든요. 지우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근처에 성당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만났던 신부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무렵 지우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어떤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 남자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행복해 보였지만 갑자기 슬픈 표정으로 변하더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중얼거렸어요. 꿈에서 깬 지우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유언장의 그 한 문장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이 수수께끼를 꼭 풀어보겠다고요. 58년을 살면서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옷장을 정리하고 서랍을 비우고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어머니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부님을 죽이지 말라는 문장의 의미는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방에는 생각보다 많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성경책, 묵주, 그리고 성모님 상본들. 지우는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심이 깊었는지 몰랐어요.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으셨거든요. 특히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작은 십자가 목걸이는 낡아서 은색이 거의 검게 변해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주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고모 정순이가 큰 보따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70대 중반의 고모는 어머니보다 10살 정도 어렸지만 어머니와는 각별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특히 어머니가 청송에서 안동으로 내려온 후로는 거의 매주 만날 정도로 친했습니다. 지훈아, 이거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아서. 고모가 내민 것은 낡은 가죽 앨범이었습니다. 겉표지가 해져서 끈으로 묶어놓은 앨범이었는데 지우는 그런 앨범을 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 집에서는 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모? 내 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들이야. 나한테 맡겨뒀는데 이제 내가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고모의 목소리에는 뭔가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어머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지우는 놀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름다웠다니. 그리고 이렇게 행복해 보였다니. 사진 속 어머니는 생기가 넘쳤고 눈빛도 반짝였습니다. 평생 봐온 조용하고 내성적인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사진, 그리고 성당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1965년이라고 적힌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청송 성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젊은 어머니가 한 남성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검은 성직복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흰 칼라가 보였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젊은 신부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신자와 신부의 관계가 아닌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그 남성을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고 남성도 어머니를 보는 시선이 남달랐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보였거든요. 그들의 손은 닿지 않았지만 거리감이 없어 보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모, 이분이 누구예요? 지훈이 사진을 가리키자 고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옛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김신부님이야. 김신부님? 응. 내 어머니가 사랑했던 분이지. 지우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와 김신부의 표정에는 분명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신부님이라면 결혼을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던 건가요? 금지된 사랑 말인가요? 고모, 혹시 이분이 내 아버지일지도 몰라. 고모의 말에 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신부님과 사랑에 빠졌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58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모, 신부님이니까 결혼은 할 수 없었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더 힘들었을 거야. 내 어머니는 그 후로 청송을 떠나 안동으로 왔고 다시는 그분 얘기를 하지 않았어. 아무리 물어봐도 입을 다물고 말이야.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려고 했지. 고모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머니가 청송에서 안동으로 내려올 때 갓난아기였던 지훈을 데리고 왔다는 것, 그리고 그 후로는 과거에 대해 절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 마치 그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살아왔다는 것, 누가 물어봐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거나 화제를 돌렸다는 것. 그런데 지훈아,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일이 있어. 뭔데요? 청송 외갓집 뒷산에 오래된 성당이 하나 있어.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말이야. 그 성당 묘역에 이름 없는 무덤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 무명묘지요? 응.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냥 무명묘지라고 부르더라고. 아무도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야. 비석도 없고 그냥 작은 봉분만 있다고 하더라고. 혹시 그 묘와 김신부님이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명묘지라니 혹시 김신부님의 무덤일까요? 그렇다면 어머니의 유언장에 적힌 신부님을 죽이지 말라는 문장의 의미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김신부님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고모, 그 성당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글쎄,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 하지만 청송 외갓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고 들었어. 산 중턱에 있다고 하더라고. 예전에는 그 지역 신자들이 다니던 성당이었는데 언젠가부터 폐쇄됐다고 해. 고모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외갓집 주소야. 지금은 빈집이지만 찾아가면 동네 분들이 그 성당에 대해 알고 계실 거야. 60년도 넘게 그 동네에 사신 분들이니까. 특히 옆집 할머니는 90이 넘으셨는데 그때 일을 기억하실 거야. 지우는 종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과거로 가는 길이 열린 것 같았어요. 58년 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정체성과 어머니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아, 하지만 너무 충격받지는 마. 어떤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내 어머니는 분명 이유가 있어서 그 모든 걸 숨겼을 거야. 어머니를 원망하지는 마. 네, 알겠어요. 하지만 알아야겠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그리고 제 아버지가 정말 누구인지. 그날 밤 지우는 사진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어머니와 김신부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성당 앞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반복했고 김신부는 점점 흐려져서 사라져갔어요. 꿈에서 깬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청송으로 가서 그 무명 묘지를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그리고 김신부님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58년간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청송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지우는 차를 몰며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산과 들이 이어지는 경북의 시골 풍경이 펼쳐졌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정말로 김신부님이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그리고 무명 묘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외갓집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몇 채 안 되는 집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고 대부분 빈 집인 것 같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고요하고 적막했어요. 외할머니 댁도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린 시절 온 적이 있다고 했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옆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90대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누구신가? 이 동네에 웬일로? 안녕하세요. 저는 김분희 씨 딸 정지윤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옛날에 이 동네에 살았다고 해서.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지윤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아이고, 분희 딸이라고? 어머나, 정말 똑 닮았네. 분희가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야. 특히 눈매가. 어머니를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하고 말고. 참 예쁜 아가씨였지. 성격도 좋고 마음씨도 착하고. 그런데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그때 내가 갓난아기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구나. 할머니는 지윤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낡은 한옥 거실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며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60년 전의 기억이었지만 할머니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성당에도 열심히 다니고 동네 어른들께도 인사 잘하고 외할머니 심부름도 잘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해지더라고. 어떻게 이상해지셨어요? 많이 울었지.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성당에도 안 나가더라고.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말이야.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짐을 싸서 떠났다는 것,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다는 것. 동네 사람들은 모두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외할머니도 딸이 왜 갑자기 떠났는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때 이 동네 성당 신부님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차를 마시던 손이 잠시 멈췄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왜 그걸 물어보나? 제가 어머니의 과거를 알고 싶어서요. 혹시 김신부님이라는 분, 김신부님?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지윤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금기된 이름을 들은 것처럼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리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나? 어머니 사진에서 봤어요. 김신부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일어섰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따라와 보거라. 보여줄 게 있어. 할머니를 따라 집 뒤편으로 나가자 산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보였어요.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녔을 것 같은 길이었지만 지금은 잡초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그 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당이야. 내가 찾는 그 성당. 15분 정도 산길을 올라가자 낡은 건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작은 성당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버려진 상태였어요.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지붕 일부는 무너져 있었고 벽에는 덩굴이 올라와 있었어요. 여기가 그 성당이에요? 그래. 예전에는 이 지역 신자들이 다 여기 다녔지. 매주 일요일이면 사람들로 가득했어. 그런데 언젠가부터 문을 닫았어. 할머니는 성당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묘지가 있었어요. 몇 개의 무덤이 있었는데 대부분 비석이 서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비석도 없고 그냥 작은 흙더미만 있었거든요. 저게 무명 묘지예요? 그래. 아무도 그 무덤이 누구 건지 몰라. 언젠가부터 있었는데. 이상한 건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데도 풀이 잘 자라지 않아. 지우는 무명 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혹시 여기에 김신부님이 묻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머니의 유언장의 의미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할머니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김신부님이 죽은 게 아닐지도 몰라. 네,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죽었다는 소리도 없고 어디로 갔다는 소리도 없고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야. 지우는 할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사라졌다고요? 그럼 이 무덤은? 모르겠어. 하지만 김신부님 무덤은 아닐 거야. 시체도 없었으니까. 할머니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김신부님이 사라지기 전 며칠 동안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 밤마다 성당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김신부님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 무서워하셨다고요? 응.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았어. 그리고 내 어머니한테 자주 편지를 보냈지. 급한 편지들이었어. 밤중에 몰래 전해주라고 하면서. 할머니는 가슴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나중에 혹시 누군가 찾으면 주라고 했는데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분이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김 신부님의 글씨로 보였어요. 이걸 왜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내 어머니가 부탁했으니까. 그리고 무서웠어. 김 신부님이 사라진 후에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거든. 그 편지를 찾는 것 같았어. 지우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60년이 지난 편지였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분이야,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곧 누군가가 나를 없앨 거야. 아이를 데리고 멀리 가거라. 그리고 절대 나를 찾지 마라. 나는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해. 편지를 읽은 지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 신부님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도망가려 했다는 것. 하지만 어머니는 혼자 도망쳤고 김 신부님은 할머니, 그럼 김 신부님은 정말로 죽은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 후로 한 번도 소식이 없었어. 살아있다면 연락이라도 있었을 텐데. 60년이 지났잖아. 지우는 무명묘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과연 이 무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김 신부님은 정말로 어디로 간 걸까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정말 김 신부님의 딸이라면 조심해야 해. 그분을 없애려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지우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58년이 지난 지금도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과연 김 신부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지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 무명묘지, 그리고 사라진 김 신부님.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하나씩 실마리가 풀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청송에서 돌아온 지우는 며칠 동안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김 신부님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이 수수께끼였어요. 누가 김 신부님을 쫓았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김 신부님이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지우는 결국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알고 있던 사람과의 친자 확인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어머니가 늘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라고 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사실 지우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자세히 아는 게 없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지우는 어머니의 물건들을 더 자세히 뒤져봤어요. 그러던 중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는데 다행히 열쇠는 어머니의 화장대 서랍에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더 많은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모두 김 신부님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지우는 편지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분이야, 오늘 내 웃음소리를 들으니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죄일까? 나는 밤마다 기도하며 답을 구하지만 혼란스럽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사제인데. 하지만 너와 아이를 버릴 수는 없다. 편지를 읽을수록 지훈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김 신부님과 어머니 사이에는 진짜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신부라는 신분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도 역력했습니다. 분이야,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성당 주변을 맴돌고 있다. 우리 관계를 알고 있는 것 같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마지막 편지는 다른 것들과 달리 급하게 쓴 것 같았어요. 분이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내일 밤 성당에서 만나자. 우리 모두 함께 이곳을 떠나야 한다. 위험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의 날짜가 어머니가 청송을 떠나기 하루 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머니는 김 신부님을 만나지 않고 혼자 떠난 건가요? 바로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지훈 씨,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오셔서 직접 들으시겠습니까? 지훈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내밀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생각하셨던 분과는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99.9% 확실합니다. 지훈은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여전히 충격적이었어요. 58년 동안 믿고 살아온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렇다면 정말로 김 신부님이 자신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왜 평생 거짓말을 했을까요? 58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살아온 거잖아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지우는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또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어머니의 일기장을 뒤져봤습니다. 다행히 오래된 일기장이 하나 있었어요. 1965년에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3월 15일. 김 신부님과 산책을 했다. 봄꽃이 피어 있는 길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4월 20일. 아이가 생겼다. 김 신부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무서우면서도 기쁘다. 6월 10일. 김 신부님이 괴로워하신다. 사제로서의 의무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신다. 나 때문에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하다. 일기를 읽으면서 지우는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1960년대 시골에서 미혼모가 된다는 것, 게다가 상대가 신부라면. 그런데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8월 23일. 오늘 밤 김 신부님을 만나기로 했다. 함께 떠나자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갈 수 없다. 그분을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 8월 24일. 김 신부님을 만나러 성당에 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분이 일기는 여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들은 모두 찢어져 나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분이 뭐라고요? 뭐가 늦었다는 거예요? 지우는 답답함에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찢어버린 걸까요? 다음 날 지우는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 혹시 어머니가 청송을 떠나던 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시는 게 있나요? 왜? 무슨 일 있었나? 어머니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마지막 부분이 찢어져 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고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내 어머니가 청송을 떠나던 날 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요? 성당에서 큰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어. 불이 났다는 소리도 있었고 누군가 싸웠다는 소리도 있었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김 신부님을 만나러 갔던 바로 그날 밤에 성당에서 소동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떠난 건가요? 아마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어머니는 그날 밤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말도 거의 안 하고 항상 무서워하는 것 같았고. 고모의 말을 들으며 지우는 짐작이 갔습니다. 어머니가 성당에 갔을 때 이미 김 신부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후였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기에 이미 늦었다고 쓴 건 아닐까요? 고모, 혹시 그때 김 신부님을 쫓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성당 관련해서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어. 어떤 권력자와 관련된.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라니. 그렇다면 김 신부님은 단순히 사랑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위험에 처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지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에 적힌 신부님을 죽이지 말라는 문장의 의미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김 신부님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이미 죽임을 당한 것을 목격했던 건 아닐까요?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요.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그 비밀을, 그리고 자신의 진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무명묘지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지우는 다시 청송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대학 동창인 고고학과 교수 박민수에게 연락해서 함께 가기로 한 거였습니다. 지훈아, 정말 이상한 일이네. 60년 전 무명묘지라니. 민수는 휴대용 탐지 장비들을 가져왔어요. 무덤을 파지 않고도 내부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지하투시레이더라는 장비로 땅속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청송성당 뒤편 묘지에 도착한 두 사람은 무명 묘지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른 무덤들과 달리 이 무덤만 정말 이상했어요. 비석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잡초도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흙의 색깔도 다른 곳과 달랐어요. 장비로 확인해 보니까 이상해. 민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시체가 없어. 무덤 안이 비어 있어. 관도 없고 그냥 빈 공간이야. 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무명묘지는 가짜 무덤이었던 건가요? 그럼 누구를 위한 무덤인 거지?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여기엔 시체가 묻혀 있지 않다는 거야. 누군가 일부러 무덤처럼 보이게 만든 것 같아. 그때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에 만났던 그 할머니였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또 왔구나. 뭘 찾고 있나? 할머니, 이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무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시는 게 있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은 그 무덤은 김 신부님 무덤이 아니야. 그럼 누구 무덤이에요? 모르겠어. 하지만 김 신부님이 사라진 후 며칠 뒤에 갑자기 생긴 무덤이야.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상한 건 밤사이에 갑자기 생겼다는 거야. 할머니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김 신부님이 사라진 후 이상한 사람들이 마을에 와서 뭔가를 찾아다녔다는 것. 그리고 며칠 후 갑자기 이 무명 묘지가 생겼다는 것.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부 사람들 같았어. 양복을 입고 검은 차를 타고 다녔거든. 마을 사람들한테 김 신부님에 대해 묻고 다녔지. 지우는 온몸이 소름 돋았습니다. 정부 사람들이라니. 그렇다면 김 신부님의 실종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민수가 땅을 더 자세히 조사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아, 이거 봐. 무덤 옆에 뭔가 묻혀 있어. 금속 반응이 나와. 민수가 가리킨 곳을 조심스럽게 파보니 작은 금속 상자가 나왔습니다. 녹이 슬었지만 아직 열 수 있을 정도였어요. 상자에는 자물쇠가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쉽게 부러졌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장의 문서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문서들은 대부분 한자로 적혀 있어서 읽기 어려웠지만 사진은 선명했습니다.
김 신부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과 함께 찍은 공식적인 모임 같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지? 민수가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아, 이 사진 속 인물들, 혹시 당시 정치인들 아닐까? 1960년대 복장이고 분위기가 공식 회의 같은데. 그때 할머니가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저 사람들. 할머니 아세요? 저 사람은 당시 이 지역 국회의원이었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군청 간부였고, 할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기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손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계속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위험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잖아.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가려고 했지만 지훈이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발 말해주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신부님이 그 사람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 부정선거에 관련된. 부정선거요? 응. 1960년대 선거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았거든. 표를 조작하고 돈을 주고. 김 신부님이 그것을 목격했고 증거도 가지고 있었대. 지우는 마침내 김 신부님이 위험에 처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사제로서 연애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김 신부님을 없앤 건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김 신부님이 사라진 후 선거 결과가 바뀌었어. 그리고 이상하게도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지. 민수가 문서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더니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지훈아, 이 문서들. 선거 관련 자료들 같아. 그리고 여기 김 신부님 이름도 나와 있어. 문서 중 하나에는 증인 김유한 신부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 신부님의 세례명이 요한이었던 모양입니다. 증인이라고 되어 있네. 뭔가의 증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할머니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김 신부님이 죽은 게 아닐지도 몰라. 네. 그날 밤 성당에서 소동이 있었을 때 누군가 김 신부님을 데리고 갔다는 소리가 있었어. 죽인 게 아니라 어딘가로 보낸 것 같았어. 트럭 소리도 들렸고. 지우는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하지만 60년이나 지났는데 과연. 그럼 이 무명묘지는 뭘 위한 거예요? 아마도 김 신부님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만든 거 아닐까? 실제로는 다른 곳으로 보내고 사람들 입을 막으려고. 할머니의 말에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왜 신부님을 죽이지 말라고 유언을 남긴 걸까요? 김 신부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 그럼 김 신부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만약 살아계신다면 아마 수도원이나 다른 곳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실 거야. 절대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했을 테니까. 지우는 상자 안의 물건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작은 종이 쪽지였어요. 김 신부님의 글씨로 보이는 메모였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달라.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마이너스 요한. 지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 신부님이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어요.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알고 증거들을 숨겨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이 문서들 분석할 수 있어? 물론이지. 대학으로 가져가서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볼게. 1960년대 정치사 전공하는 교수도 있으니까.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실에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김 신부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왜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알아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60년 전의 정치적 비밀이 지금도 위험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수가 문서들을 분석해 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우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김 신부님이 정말 살아계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3일 후 민수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아, 큰일이야. 문서 분석하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어. 뭐를 발견했는데? 당시 성당 보좌 신부였던 박문수 신부가 아직 살아계셔. 지금 대구 수도원에 계신다고 해. 지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했을 사람이 살아있다니. 김 신부님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민수야, 그분 연락처 알 수 있어? 이미 알아봤어.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분이 함부로 만나주실지. 60년 전 일이니까 말하기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 지우는 곧바로 대구로 향했습니다. 수도원은 시내에서 떨어진 조용한 곳에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느낌이었어요. 수도원 접견실에서 만난 박문수 신부는 80대 후반의 고령이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김 신부님 이야기를 꺼내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김유한 신부님 이야기는 하기 어렵습니다. 신부님, 제발 도와주세요. 김 신부님이 제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박 신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알 권리가 있겠네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위험할 수 있어요. 박 신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 신부는 죄를 지었지만 세상은 더 큰 죄를 그에게 지었습니다. 그는 사죄였고 사랑했고 그 대가로 사라져야 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1965년 당시 이 지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김 신부님이 그것을 목격하셨고 증언하려 했어요. 하지만 박 신부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분은 당시 한 권력자의 딸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중적인 스캔들이었죠. 사제로서의 금기를 어긴 것과 정치적 비밀을 안 것. 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말고 다른 여자도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럼 제 어머니는, 김분희 씨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자의 딸은 김 신부님을 이용하려 했어요. 아버지의 정치적 비밀을 덮기 위해서 말입니다. 박 신부는 계속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신부님이 부정선거를 고발하려 하자 그 권력자가 딸을 이용해서 김 신부님을 협박했다는 것. 사제가 여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스캔들로 입을 막으려 했다는 것. 그래서 김 신부님이 사라진 건가요? 그분은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어딘가로 보내졌어요. 아마 깊은 산속 수도원이나 절대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곳으로. 그럼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뜻인가요? 박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살아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세상에 나올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입을 열면 많은 사람들이 곤란해지거든요. 지우는 희망이 솟았지만 동시에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만날 수 없다니. 60년 동안 감옥 같은 곳에서 지내고 계신다는 것도 마음 아팠어요.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정확한 곳은 모르지만 지리산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수도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곳이죠.
그곳에 계신 분들은 모두 비슷한 처지예요. 그때 박 신부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몇 년 전에 김분희 씨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어머니가요? 네. 임종을 앞두고 뭔가 고백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신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김 신부님을 죽이러 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누군가가 먼저 그분을 데려갔다고.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김 신부님을 죽이려 했다고요? 왜 그러려고 하셨을까요? 분노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신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다른 여자와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리고 자신과 아이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젊은 여자의 절망이었죠. 지우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임신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사회의 시선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하지만 어머니는 그러지 못하셨겠네요. 그렇죠. 막상 성당에 도착해서는 그러지 못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해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자신의 분노와 사랑 사이에서 박 신부는 어머니의 마지막 고백을 들려줬습니다. 김분희 씨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김 신부님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한때나마 해치려 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유언장에 그런 말을 남기신 것 같아요. 신부님을 죽이지 마라. 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때의 분노를 용서해 달라는, 그리고 김 신부님에 대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지우는 마침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이나마 미워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 신부님, 혹시 김 신부님을 만날 방법은 없을까요? 박 신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분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어 있고 그곳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럼 제가 찾아갈 수는 없나요? 절대 안 됩니다. 아직도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당신이 김 신부님의 딸이라는 게 알려지면. 박 신부의 경고에 지우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신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 신부님이 정말 제 아버지일까요? 박 신부는 지훈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매가 똑같아요. 그분의 젊은 시절과 정말 닮았어요. 그리고 손 모양도. 김 신부님도 당신처럼 손가락이 길고 우아했거든요. 지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58년 만에 진짜 아버지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신부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만나지 못하더라도 원망하지는 마세요. 그분도 평생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고 계실 거예요. 지우는 수도원을 나서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를 찾았지만 만날 수 없다는 현실, 어머니의 숨겨진 아픔,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위험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마지막까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박문수 신부와의 만남 이후 지우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만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보겠다고요. 지우는 시청, 교구청, 그리고 검찰 기록 보관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 당시 사건과 관련된 기록들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록들은 기밀로 분류되어 있거나 분실되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관공서 직원들은 모두 그런 오래된 자료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당시 청송경찰서에서 근무했던 퇴직 경찰관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80대의 김용태 씨였는데 카페에서 만난 그분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 옛날 일을 왜 캐려고 하나? 지난 일은 그냥 묻어두는 게 좋아.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김용태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일은 정말 복잡했어. 위에서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거든. 나도 젊은 경찰이었는데 무서웠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 신부가 부정선거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이 신경을 썼지. 그런데 그 신부가 갑자기 사라진 거야. 김용태 씨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그날 밤 성당에서 소동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된 후였다는 것. 그리고 며칠 후 상부에서 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 성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어. 하지만 뭔가 싸움이 있었던 흔적은 있었지. 의자가 넘어져 있고 촛대도 떨어져 있고. 혹시 김 신부님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당시 트럭 한 대가 성당을 떠나는 걸 봤어. 산 쪽으로 향했는데 그때는 그냥 성당 물건을 옮기는 줄 알았지. 어느 산 쪽으로요? 지리산 방향이었어.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쪽에 특별한 수도원이 있다고 하더라고. 문제가 있는 신부들을 보내는 곳이라고 했어. 지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박문수 신부의 말과 일치했어요. 김 신부님이 지리산에 계실 가능성이 높다는 것. 김용태 씨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사건과 관련된 음성 녹취가 발견됐다는 얘기를 들었어. 음성 녹취요? 응. 당시 어떤 기자가 몰래 녹음한 것 같은데 그 기자의 유족이 최근에 언론사에 제보했제. 아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봐. 지우는 곧바로 그 언론사를 찾아갔습니다. 방송기자로 일하는 대학 동창 이영희의 도움을 받아서였어요. 지우나, 정말 대박이야. 이 녹취 들어봐. 영희가 틀어준 녹음 파일에는 60년 전 대화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 신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죽일 수는 없다. 너무 주목받고 있어. 대신 완전히 격리시켜라. 어디로 보낼 것인가? 지리산 깊숙한 곳에 있는 특별수도원으로. 거기서 평생 나오지 못하게 해라. 만약 입을 열면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곳에서는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되니까. 지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 신부님이 정말로 지리산에 계시다는 것이 확실해진 거예요. 그리고 60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는 것도. 영희야, 이 녹취를 방송할 수 있어? 당연하지. 이런 특종을 놓칠 순 없어. 하지만 지훈아, 너 위험할 수도 있어. 아직도 관련된 사람들이 살아있을 텐데. 괜찮아. 이제 진실을 숨길 수는 없어. 하지만 지훈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김 신부님을 찾아내겠다고요. 며칠 후 영희의 방송이 나갔습니다. 60년 전 정치적 은폐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보도가 나간 거예요. 녹취 파일과 함께 지훈이 찾아낸 증거들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언론들이 앞다투어 후속 보도를 내보냈고 시민들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60년 전 정치적 사건이 현재까지 은폐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인터넷에는 기묘한 신부를 찾아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딩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방송이 나간 지 이틀 후 지훈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지훈 씨입니까? 저는 지리산 백년사의 해산 스님입니다. 네, 맞습니다. 방송을 봤습니다. 혹시 김유한 신부님을 찾고 계신가요? 지우는 가슴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김 신부님을 아세요? 저희 절에 오랫동안 머물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가끔 김유한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리시곤 해요. 지우는 즉시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백년산은 정말 깊은 산 속에 있었어요. 차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는 걸어서 1시간을 더 올라가야 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지우는 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에 힘이 났어요. 절에 도착한 지훈을 해산 스님이 맞아줬습니다. 그분이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가족이 찾아올 거라고 하시면서요. 특히 딸이 있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스님의 안내를 받아 작은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이 나무를 깎고 있었어요. 80대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흰 머리와 깊은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보여줬습니다. 지훈을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나무를 떨어뜨렸어요. 혹시 분이의 딸인가?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60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였으니까요. 네, 저는 정지훈입니다. 김분이의 딸이고 아마 아버지의 딸일 거예요. 김 신부님은 지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분이를 닮았구나. 특히 눈매가, 그리고 목소리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6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그렇다, 내 딸아.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그리워해온 내 딸. 매일 기도할 때마다 내 이름을 불렀단다. 김 신부님은 지훈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은 그 손을 잡았어요. 60년 만에 이어진 부녀의 인연이었습니다. 분이는 어떻게 지냈나? 어머니는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임종 직전에 아버지에 대한 유언을 남기셨어요. 김 신부님은 고개를 숙이며 오열했습니다. 60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을 다시 볼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지우는 어머니의 유언장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신부님을 죽이지 마라. 김 신부님은 그 문장을 읽으며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분이가 나를 용서해 준 거구나. 김 신부님과 지우는 암자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6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김 신부님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이렇게 자라서 정말 자랑스럽다. 분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키웠을까. 아버지, 60년 동안 여기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 신부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이것도 하느님의 뜻이라고. 너와 분이를 지키기 위한. 김 신부님은 60년간의 삶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로 이곳에 와서 처음 몇 년은 탈출을 시도했다는 것,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감시가 더 심해졌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체념하고 이곳에서 평생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는 것. 하지만 하루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기도할 때마다 너희의 안전을 빌었단다. 특히 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분이가 힘들어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 지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60년 동안 감옥 같은 곳에서 지내면서도 자신을 생각해 주었다니. 아버지, 이제 나가실 수 있어요. 진실이 알려졌으니까. 하지만 김 신부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지훈아. 이제 나는 이곳이 편해. 그리고 아직도 위험할 수 있어. 무슨 위험이요?
당시 일에 관련된 사람들의 후손들이 아직 살아있어. 그들에게는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이 큰 타격일 거야. 김 신부님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서울로 돌아가려던 중에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정지훈 씨죠? 더 이상 이 일을 파헤치지 마세요. 당신과 김 신부에게 좋지 않을 겁니다. 누구세요? 하지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지훈은 무서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대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훈은 영희와 함께 추가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김 신부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60년간 숨겨졌던 진실을 모두 공개하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 인터뷰하시겠어요? 그래야겠구나.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 일주일 후 김 신부님과 지훈의 인터뷰가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80대 노인이 60년 만에 딸과 만나는 장면, 그리고 당시 정치적 사건의 진실을 증언하는 모습은 온 국민을 감동시켰어요. 저는 사제로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태어난 딸을 60년 만에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김 신부님의 말에 전국의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사랑이 죄라면 그 죄를 기꺼이 짊어지겠습니다라는 말은 큰 울림을 주었어요. 방송 후 여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 신부님에 대한 동정론이 일었고 당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도 높아졌어요. 결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달 후 지훈은 김 신부님과 함께 청송의 성당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김 신부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김 신부님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분이야 미안했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내가 우리 딸을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맙다. 지훈도 함께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걸 이해해요. 어머니가 왜 그 모든 걸 혼자 짊어지셨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는 것도요. 그때 김 신부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대가 나를 지키려 했다는 걸 이제야 압니다. 신부님을 죽이지 마라. 그 말의 진정한 뜻을 이제야 알겠어요. 두 사람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60년간 흩어져 있던 가족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지훈은 김 신부님과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송 성당 자리에 작은 치유 카페를 열기로 한 거예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좋은 생각이구나.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거야. 카페 준비를 하면서 지훈은 무명 묘지도 정리했습니다. 그곳에 작은 비석을 세우고 사랑과 용서의 자리라고 적었어요. 진짜 무덤은 아니었지만 과거의 아픔을 묻고 새로운 희망을 심는 상징적인 장소로 만든 거였습니다. 카페 개업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 기자들,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까지 김 신부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여기는 죄인도 거짓도 심판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만이 있습니다. 김 신부님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로 상처받은 사람들, 과거의 실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지훈도 카페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58년 동안 몰랐던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게 된 후 마음이 많이 평화로워졌어요. 카페가 문을 연 지 3개월이 지나자 이곳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차를 마시러 오는 곳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곳으로 알려졌거든요. 김 신부님은 매일 오후 시간에 방문객들과 대화를 나누며 상담을 해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부녀는 성당 뒤편 언덕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후회하지 않나?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진실을 찾아서 다행이에요. 이제야 진짜 제가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요. 김 신부님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구나. 60년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날 밤 지훈은 어머니의 유언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신부님을 죽이지 마라. 이제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분노와 원망을 죽이라고, 그리고 사랑만을 기억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유언장을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해해요. 신이 당신을 버렸던 날, 당신은 사랑을 선택하셨고,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어요. 이제 저도 그 사랑으로 살아갈게요. 창밖으로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60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이 마침내 하나가 된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카페에서는 아직도 몇몇 손님들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그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있었어요. 지훈의 긴 여행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새로운 인생 말입니다. 58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졌고 세 사람의 사랑이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